안녕하세요. 땡큐 서울의원 이비인후 가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정원 땡큐TV 54화 목몽울과 두경부암 림프절 관련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케이스를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21세 여자분이고 2주 전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목몽울을 주소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데요.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 거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모르고 있었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목에 림프절이 커져 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에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 그랬는데,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항생제 소염제 처방을 받았는데 2주 동안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학병원에 가서 CT를 검사하고 결과를 들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10월 말에 초음파 검사하고 세포 검사를 예약해 놓고 너무 지체되니까 며칠 후에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봤는데 이게 목몽울이에요. 목몽울이 이게 가로 사진이고 오른쪽 목 아래쪽에 멍울이 이렇게 모양이 보이고, 세로 사진으로 보면 크기가 3cm가 넘네요. 굉장히 큰 편인데 잘 만졌으면 환자가 발견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우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 이 정도 되어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CT에서는 원인을 못 찾아서 초음파하고 세포 검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저나 저희 병원의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목몽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이것만 봐도 이거 뭐겠네 하는 정도로 한 90% 정도 확률로 진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론 경험도 중요한데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일반인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몽울이라고 하면, 목은 얼굴 아래쪽에 쇄골보다 위쪽, 여기를 목이라고 그러죠. 목몽울이라고 하면 제가 나눠봤는데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임파선, 림프절 문제인데, 림프절하고 임파선은 같은 말입니다. 림프는 영어고 절은 한자고 임파선은 전체가 한자이고요. 림프절 문제는 목에 어디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목에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요. 임파선, 림프절은 몸에 어디에도 다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저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분류를 하면 이 턱 아래 부위의 어떤 문제, 이게 림프절일 수도 있지만 이 턱 아래는 침샘이 있거든요. 아카선이라는 침샘이 있고 귀 주변은 이하선이라고 하는 침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이 있는 목 가운데 부위, 이렇게 크게 세 군데를 또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침샘 문제나 갑상선 문제, 임파선 문제가 아닌 다른 목몽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기타 목몽울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림프절 관련 문제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목에 뭔가 만져지는 거를 의학 용어로는 목몽울이라기보다는 경부종물 혹은 경부종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별 진단, 이게 정확히 뭐냐, 원인이 뭐냐, 이런 걸 구별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나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로 분류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목몽울을 크게 염증성이라고 하면 염증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목몽울, 선천성, 선천기형,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목몽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종양성이라는 것은 암이든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든 어떤 종양과 관련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할 때 나이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15세까지는 염증성하고 선천성이 주고요. 종양성인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16세부터 40세 젊은 성인 연령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목몽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종양이 아닌지,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든 종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염증성인 경우도 있지만 선천성인 경우도 나이 드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로 일단 어떤 것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요. 시간 경과라는 것은 목몽울이 생긴 지 얼마 됐느냐, 근데 실제로 목몽울이 생긴 지 얼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건 불가능하고,
언제 발견했느냐, 발견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물론 갑자기 생긴 걸 환자가 알 수도 있지만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는 갑자기 언젠가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룰 오브 세븐이라고 하는 거는 7일, 7개월, 7년 이렇게 나눴을 때 발견한 지 혹은 생긴 지 일주일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염증성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7개월 정도 되었다, 그러면 종양성일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7년 정도 되었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큰 변화 없더라, 그러면 선천성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7년인데 오래되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정상 구조물인데 목몽을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동반 증상인데, 목몽울을 발견했을 때 그 목몽울이 통증이 있느냐,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것을 의학적으로 통증이라고 그러고, 만졌을 때 아픈 걸 압통이라고 그러는데, 압통이 있었느냐, 아니면 열이 났느냐,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목몽울이 생겼고 목몽울을 만져니까 아프든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염증성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감별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염증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할 때 항생제 소염제로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항생제는 모든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요, 세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균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2주 이내, 1주 내지 2주 정도 약을 먹어보고 반응이 어땠느냐를 가지고 감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염증성이 의심되지 않을 때는 이 항생제를 먹어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만져봤을 때 혹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종물, 목몽울의 위치입니다. 아까 분류를 제가 림프절이냐, 귀 주변, 이하선 주변이냐, 악하선 주변이냐, 갑상선 주변이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치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종물의 크기,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할수록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움직임, 종물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아프면 염증성일 확률이 좀 더 높은 거고, 그리고 특히 40세 이상에서는 목몽울이 있으면 암이 아닌지를 먼저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목 안쪽에 암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강,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 후두에 대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검사이고, 필요하면은 세치무빈 세포 검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CT 혹은 MRI를 찍어서 감별 진단, 목몽울이 뭐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요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비인후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0세에서 15세, 16세에서 40세, 젊은 성인까지는 40세 이하는 염증, 감염 증상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있느냐, 발열이 있느냐, 뭐 다른 감기 증상이 있느냐, 어떤 염증과 관련된 증상, 감염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항생제 치료를 해보고 약물 반응을 봐서 반응이 없으면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어떤 감염에 의한 소견이 없으면 바로 초음파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항생제를 2주 먹어보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할 때는 먹어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없다 그러면 바로 초음파를 하게 되고, 초음파를 했을 때 이게 무록 종류다, 그러면은 선천성인 경우가, 무록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 무록 종류가 아니면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 검사를 해서 어떤 세포가 나오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40세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성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시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초음파 검사에서 어떤 혈관 기형이나 혈관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 좀 드물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세포 검사를 해서 어떤 세포가 나오는지, 혹시 암하고 관련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목몽울을 제일 대표적인 림프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염증과 관련되는 게 림프절염, 이걸 반응성 증식, 그런 림프절염이 있고, 림프절에 있는 세포가 염증 세포들인데, 염증 세포들이 암이 되는 게 림프종, 림포마라고 하는 림프종이 림프절에 생길 수 있고요. 림프절 안에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는데 염증 세포가 암이 되는 그 림프절 자체에서 생긴 암이 아니고 어디서 딴 데서 생긴 암이 림프절까지 오는 경우, 그걸 악성 종양의 림프절 전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든, 목 어디든 생길 수 있고요. 림프절은 뭐 어디에도 다 있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이 위치를 나눕니다. 위치와 어떤 진단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나누는데 턱 밑에를 1A, 1B 그리고 요 큰 근육을 3등분해서 2, 3, 4 구역이라고 하고 그보다 아래쪽을 7구역이라고 하고 이 큰 근육보다 뒤쪽, 목 뒤쪽을 5구역, 레벨 5라고 하는데 이 두 개로 AB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긴 합니다. 림프절염은 어떤 항원 자극, 이게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앞에 제가 넘어갔는데 바이러스, 세균, 결핵균에 의해서 림프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염증이 좀 진행하면 고름이 찰 수도 있습니다. 림프절 안에. 그리고 좀 흔한 병이 기꾸지병이라고 있는데 이건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림프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병리학적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개념적으로 보여드리면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부위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초음파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까맣게 보이고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정상 소견이고요. 염증이 생겨서 변화가 생기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주변을 폴리클이라고 그러는데 폴리클 부위가 막 증식할 수도 있고, 안쪽은 사이너스라고 하는데 사이너스 부위가 증식할 수도 있고, 그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변화들은 염증의 원인이 없어지고 나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정상 조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봐도 이 정상인 파선 림프절은 대충 구별할 수 있지만 비정상인 경우에 염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사진으로만 알 수는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초음파를 봤을 때 이런 염증과 관련되는 림프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종양과 관련된, 종양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에 생기는 림프종이랑 아니면 다른 데서 전이되어 오는 전이암이라든가 이런 종양성인 경우 어떻게 구별하느냐, 다양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크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크기가 크면 나쁜 거냐. 근데 목의 위치에 따라서 크기는 좀 다양하게, 정상 크기가 좀 다양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없고요.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겁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인데, 가로 세로 비율이 2대1보다 더 납작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2보다 크다는 건 더 납작하다는 거거든요. 납작하면 양성, 그러니까 염증과 관련되거나 그냥 정상적인 경우가 많고요. 좀 더 동그래진 비정상적인 경우가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목 뒤에 뭐가 만져져서 많이 오시는데, 만졌을 때 약간 바둑알처럼 납작한 느낌이다, 그러면 나쁜 것이 아닐 확률이 높고요. 만졌는데 약간 구슬처럼 만져진다, 동글동글하다, 그러면은 좀 비정상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확률입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하일룸이라는 게 아까 요 부위를 얘기하는데, 이 부위가 있으면 정상이거나 혹은 염증 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없어지면 종양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아까 림프절 농량은 또 없어지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하는데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13세 여아인데 목 뒤에 만져지는 게 오래되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오래되었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뭔가 궁금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오래되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봐도 보통은 잘 모르겠어요. 뭐 몇 년 이렇게 얘기해도, 몇 달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데, 그럼 만지면 아프냐? 아프진 않아요. 근데 안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음파에서 보시면 여기 가로 사진이고 세로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로 납작하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가 2대1보다 더 납작하고 가운데 흰 줄이 살짝 보이죠. 이게 정상 임파선이에요. 정상 임파선인데 이 부위는 목의 다른 부위하고 달리 피부 바로 밑에 임파선,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만질 수 있습니다. 턱 밑에 이런 데는 큰 근육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서너 배 커져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데, 이 뒤쪽은 잘 만져져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자, 이분은 남자 36세인데 턱 밑에 만져지는 게 움직이는데 언제부터 만져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 같다고 하셨고, 통증은 없다고 했어요. 36세이면 아까 나이별로 했을 때 36세면은 종양이냐 염증성이냐 선천성이냐 했을 때 종양일 확률이 좀 더 낮죠. 이 나이만으로도. 아까 13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음파를 보면 이거는 종양도 아니고 그냥 정상 임파선이에요. 정상 림프절을 만진 거예요. 이거는 가로 사진이고 세로 사진인데 턱뼈 바로 밑에 자세히 만져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조그만 구슬 같은 것들이 만져질 수 있거든요. 여기는 방금 보여드렸던 림프절하고 좀 모양이 달리
이 하일룸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굉장히 큽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꽃처럼 생긴 분들도 있고요. 이게 정상 림프절입니다. 정상 림프절은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크기만 가지고 정상 여부를 알 수는 없고요. 초음파를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면 쉽게 알 수 있긴 합니다. 자, 이제는 증상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41세고 좌측에 목멍울인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긴 거를 본인이 인식했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만져도 아프다, 통증도 있고 압통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것을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증상이 있기 때문에. 41세면은 나이 기준으로는 종양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통증도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염증성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동네에서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먹었는데 많이 나아지지 않고 약간 변화 있는 정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림파선들, 림프절들이 동글동글하게 좀 동그래졌죠. 2대1보다 좀 더 동그래 보이고, 여기는 완전 동그랗고, 여기는 하일룸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긴 한데 다른 데는 하일룸이 없죠.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특징적으로 림프절하고 림프절 사이에 조직이 부어 있는 거예요. 여기 희게 보이는 부위가 부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기꾸지병이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입니다. 그래서 증상도 합당하고 모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포검사, 새침업인 세포검사를 하면 기꾸지병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일반 소염제보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습니다. 65세 여자분인데, 65세면 일단 종양 생각해야 되는데 3, 4개월 전부터 만져지는데 크기 변화는 별로 없고 약간 커진 것 같기도 하다, 만졌을 때 아프진 않다, 그러면은 염증성은 아닌 것 같고 나이상 선천성보다는 종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종양성을 생각하고 초음파를 봤는데, 자, 이건 오른쪽 턱 밑에 있는 림파선 림프절인데, 오른쪽은 약간 꽃 모양이면서 하일룸이 있는 정상 림프절이고요. 반대쪽 똑같은 대형되는 위치에 왼쪽의 턱 밑에 있는 림프절은 좀 더 동그래졌고 하일룸의 모양이 많이 소실되고 있는 상태죠. 이 경우에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봐서는 나이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그리고 내시경도 당연히 봐서 내시경상 이상이 없으면 림프절에서 생기는 암, 그러니까 림프종, 염증 세포가 암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생검이라는 좀 굵은 바늘 사용하는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에서는 그냥 반응성 증식이라고 해서 림프절 염 소견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조금 경과를 봤는데 없어지지 않아서 절제생검은 수술처럼 피부를 절개해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림프절 하나를 통째로 떼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했더니 림프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검사에서는 암이 아니었는데 제대로 검사했을 때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서 괜찮다고 해도 초음파 소견이나 아니면 증상이 별거 아닌 증상이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30세 여자이면 일단 종양보다는 염증이나 선천성일 가능성이 좀 더 큰데, 4개월 전에 우측에 처음 발견했는데 이게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양쪽 목에서 다 만져진다고 합니다. 근데 만지면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염증성인가? 근데 밤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려요. 이건 제가 물어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고, 요거는 제가 초음파를 보면서 물어본 건데, 밤에 잘 때 땀을 좀 흘린다고 하시고, 목에 말고 사타구니에도 몸을 만져진다고 해요. 나이상으로는 염증일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동그래지고 가운데 하일룸이라고 부르는 흰 구조물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조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총생검을 했는데 총생검에서 림프종, 림프절에 생기는 암이 진단되었어요. 이렇게 총생검에서 진단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남자 64세, 그러면 암이 아닌가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2달 전에 목에 혹이 생겼다. 근데 좀 더 커진 느낌이다. 2달 사이에 아프지도 않고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고요. 사실 아프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플 때만 약 먹어서 효과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외과를 갔는데 치료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땡큐 어른으로 오셨습니다. 나이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암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소견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3cm 넘는 사이즈고요. 이런 게 여러 개 있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동그랗고, 이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하일룸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거의 없어지고 있고, 여기는 아예 없고, 이분도 총생검을 했는데 림프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입안을 보니까
아주 전형적이진 않지만 이 오른쪽도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편도에서 생긴 림프종이 목으로 전이된 소견으로 판단이 되는 소견이고요. 림프종은 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하는 병이죠. 그래서 종양내과로 전원해 드리던 환자입니다. 자, 기꾸지병은 통증을 동반한 광범위한 림프절염, 목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다고 그랬죠. 젊은 여자에서 좀 더 많이 생기고요. 원인은 잘 모르고 저절로 좋아지긴 하지만 비교적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림프종은 대체로 통증이 별로 없는 림프절 비대이고 세침 검사나 총생 검사에 암 소견이 없더라도 이런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해서 필요하면 절제생검 전체 림프절 떼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림프종은 체중 감소와 야간 발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나 관찰로 잘 호전되지 않는 림프절 비대는 림프종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림프절에 생기는 목몽울은 림프절에 생긴 염증, 림프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자체에서 생기는 암, 염증 세포가 암이 되는 림프종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전이암이겠죠. 전이암과 관련되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32세면은 종양일 확률이 좀 낮긴 한데 후경부라고 하면 목 뒤쪽 목몽울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목 뒤쪽에 림파선이 림프절이 가로 세로 비는 납작하긴 한데 여기 희끗희끗한 뭔가 보이거든요.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 하일룸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속에 희끗희끗한 것을 보이고 여기도 좀 그렇게 보이고 여기는 림프절에 하얀 덩어리가 같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도 림프절 속에 하얀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더 보니까 갑상선에도 혹이 있고 그래서 요 정도만 봐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면 나이 32세에 요런 임파선을 보면 갑상선 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갑상선을 열심히 찾으면 크기가 작지만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사상으로 갑상선 암이 목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이가 된 소견이에요. 근데 전이된 소견이 크기가 작아서 이제 막 보이는데 우연히 환자가 목 뒤에 만져져서 좀 일찍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이된 거의 크기는 1cm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30세 여자, 이분도 나이상으로는 종양일 확률이 낮긴 한데 만져지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 종양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도 림프절 안에 원래 까맣고 흰 줄만 있어야 되는데 희끗희끗한 것들이 좀 보이고 흰 덩어리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젊은 여자한테 보이면 갑상선암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소견이고요. 여기도 갑상선 속에 암덩어리가 이분은 상당히 큽니다. 림프절 전이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렇게 비정상 림프절이 보이고 이건 갑상선 속에 있는 암덩어리고요. 이분 77세입니다. 77세이면 종양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1개월 전에 발견한 목몽울,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초음파를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4cm 가까이 되는 것 같고 CT에서 보면 요건데 굉장히 크고 요거보다는 작지만 꽤 큰 반대쪽에 림프절이 있고 이건 되게 이렇게 거칠게 생겼거든요. 요 경우는 나이로 봐서는 두경부암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두경부암을 검사하기 위해서 후두 내시경을 봤는데 혀뿌리 쪽에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저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소견을 진단을 한 겁니다. 69세면 또 종양일 확률이 높죠. 2년 전에 편도에 종괴가 있는 걸 발견하셨는데 왜 그냥 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에 편도가 한쪽이 크다는 걸 얘기 들으셨고 목몽울이 만져져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림프절이 좀 동그랗게 돼 있고 중간에 하일룸이라는 흰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 더 있고요. 여기 CT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편도에서도 조직 검사하고 림프절에서도 세포 검사를 해서 편도암이 림프절 전이를 한 것을 이분은 양쪽으로 다 했어요. 좀 오래돼 가지고 양쪽 목으로 전이가 된 소견입니다. 75세 이분은 목몽울로 오신 건 아닌데 목소리가 나빠져서 목소리가 변한 지 꽤 되셔가지고 검사를 하러 오셨어요. 후두 내시경을 보니까 성대에 생긴 암이었고요. 성대를 의학적으로는 성문이라고 하거든요.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목몽울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동그랗죠. 동그랗고 뭐 까말 수도 있고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게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까만 것은 액체 같은 분비물이 고여서 까맣게 보이고요. 덩어리는 암덩어리, 이 전체가 암덩어리고 여기서는 암덩어리는 그렇게 막 덩어리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암의 전이가 된 경우에 초음파로 보여주고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47세인데 여자분이다. 그러면 종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1개월 된 목mol인데 피로감이 생기더니 목이 부었고 임파선 약을 먹고 나서 처음보다 약간 작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림프절이 굉장히 크고 가로 세로 비는 2대1보다 납작하긴 하지만 하일룸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없어지고 있는 모양의 새여서 처음에는 그 림프종 임파선암을 생각해서 총생검을 했어요. 총생검을 했는데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나왔습니다. 결핵성 림프절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한 편이고요. 그래서 림프절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 조직검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끔은 이게 방치되어 있으면 피부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결핵제를 6개월 쓰면서 치료가 되신 분이에요. 전이성 림프절염은 고형성이라는 건 아까 회색으로 보이는 림프절 이상 소견이고, 낭성은 까맣게 보이는 림프절 이상인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내시경 검사를 꼭 해서 원인을 동시에 찾아야지 치료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결핵성 림프절염은 우리나라에 비교적 흔한데, 결핵성 림프절염은 좀 특이하게 뒷목에 많이 생깁니다. 뒷목에 많이 생기고 대부분 별로 아프지 않은데 피부가 뻘개져 있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핵성 림프절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 검사하고 이런 좀 특별한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지금 대충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림프절에서는 염증 관련되는 림프절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림프절 자체에 생기는 암, 림프종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암이 생겨서 림프절로 오는 림프절 전이라는 소견, 세 가지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정상 림프절인데 계속 걱정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잘 보시는 분이 봐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애매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소견이 애매하면 지켜보시면 되고, 지켜봤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변화라는 건 계속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커졌다가 완전 정상 혹은 안 맞을 정도로 확 작아졌다가 또 확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그런 경우에도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21세 여자인데 우연히 발견했고 항생제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도 보면 제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갑상선 열심히 찾았는데 굉장히 작은, 이 전체가 8mm인데 이 종양 덩어리는 한 4mm밖에 안 되는데 전이 되는 게 이렇게 큰 전이를 일으켰어요. 림프절은 그렇게 다양한 병이 생길 수 있고, 검사는 세침업인 세포 검사와 총생검 을 기본으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절제 생검을 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목멍을 만졌을 때 어떤 포인트로 감별한다, 그런 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만져지는데 아프지 않은데 계속 만져진다, 몇 달 되었다, 그러면 꼭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